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통팥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꼭 지금의 상황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단번에 몰아낼 희망의 바이러스는 어디 있는가요? 희망의 바이러스 힘내라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달빛소리 방송 자이아입니다. 하얀 목련은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왕벚꽃이 하얀 빛을 뿌려주고 있는 4월입니다. 먼저 남원 출신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장이신 손혜일 시인의 바람개비를 형광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 빵빵이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손혜일. 속소리 나무숲 칙칙한 어둠을 따라 눈발 속에 날아간 당홍년. 바람독에 서서 강강한 바람을 맞는다. 맞바람 높새 된새 하니하니 하니바람 무상한 너의 변신. 너 없이 내가 바람개비일 수 없지만 너를 거스르지 않고는 돌지 못하는 모순의 나. 바람난 바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꽃물 같은 생채기만 혓바늘로 돋는다. 머무르고 싶지만 바람개비 역마살. 오, 누가 나에게 청청한 바람을 다오. 나도 한 줄기 힘찬 흐름이 되어 정녕 누군가의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거니. 손혜일 시인은 1948년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홍익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78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하였습니다. 농협대학 교수, 농민신문 편집국장, 시문학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입니다. 전화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PD님, 어떻게 된 일이죠? 2020년 4월 방송분인 제9회 달빛소리 방송은 지난 3월 20일에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다 함께 녹음을 했었죠. 이사장님과 전화 인터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날 손혜일 이사장님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남원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고향에 대한 추억과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조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소식은 여러 중책을 맡아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장장 3년에 걸쳐서 재경 남원 출신 문인들을 찾아내어 70여 분으로 재경 남원 문학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재경 남원 문학회 존재만으로도 문화도시인 남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남원의 시립 김병종 미술관, 혼불문학관, 고전 소설문학관과 함께 현대문학관이 어우러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기행지가 될 거라면서 고향 남원의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경 남원 문학회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뜻을 인터뷰에서 피력해 주셨는데요. 제가 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파일을 삭제해버렸어요? 목소리 드라마 남은 이야기에다가 효과음 넣기 위해서 목탁소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열자마자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갖고 노트북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복구를 전혀 못했겠네요. 전문 업체에 의뢰했지만 결국 녹음 및 편집용 노트북을 포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형 방송사고를 친 셈이죠. 방송 전용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을 하지 말고 작업 도중에도 수시로 백업 파일을 별도로 보관했어야 되는데 경험 부족이라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열심히 녹음해 주셨던 출연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즐겁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답니다. 고맙습니다. 손혜일 이사장께는 차마 지금 다시 인터뷰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마침 손혜일 이사장님이 재경 남원문학회 발족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초대되어 재경 남원문학회 회원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편지에는 고향에 대한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기에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터뷰를 대신할까 합니다. 손혜일 이사장님, 이해해 주실 거죠? 편지 낭독을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남원으로 도약을 위하여. 손혜일. 향우님들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금년 재경 남원 향후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함께 자축하며 향후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광현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격려사를 겸하여 우리 모두의 자랑인 남원이 명실상부한 문양으로서도 우뚝 서기를 바라며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저는 남원시 왕정동 태생이며 1978년에 시문학으로 등단한 문인으로 지난 9월 2일에 재경 남원 문인협회를 창립해 조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애로부터 유서 깊은 남원은 예양이요 의양이라 자부해왔고 예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양의 내용 중에 문학 분야는 경시되거나 아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원은 고령군, 용성군, 대방군으로 불리다 신라시대 구주 오서경 중에 남원경으로 지정될 만큼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고, 조선조 때는 남원부로서 전국 주요 거점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고전문학에서 우리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 번강세전, 만복사 접포기 등 세계적으로 자랑할 작품이 있고, 현대문학에서도 갈목한 작가와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춘향전, 흥부전은 판소리로서 국악 공연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문학이라는 인식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남원의 광활루와 춘향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89년째 계속되는 춘향제만으로는 너무 고답적이고 식상해서 남원의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태리 베로나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의 배경도시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고향을 소홀히 한 탓인지 일부 국정자료에 의하면 30년 후 축소 소멸될 80여 개의 도시에 남원시가 포함되어 있어 너무 충격적이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남원시 인구가 약 8만 4천 명이라는데 수도권에는 약 30만 명이나 거주한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재경 향후들이 고향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3년간 수소문에 70명 재경 남원 문인협회를 창립한 것도 문학으로나마 고향을 빛내고 예향의 진면목을 찾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고전문학뿐 아니라 현대문학에도 갈목할 작가들이 많습니다. 문학이 빠진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남원 또는 예향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문학을 특화시키는 다른 몇 개 도시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됩니다. 전남 장흥군은 10여 년 전에 전국 문학관광특구 지정을 받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흥하면 청관산이나 소고기 정도가 알려졌는데 이청준과 한승원을 내세워 문학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현창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서울에서 관광버스 몇 대로 문인들 초청해 1박 2일 무료 숙박으로 볼거리와 문학을 홍보했습니다. 필자도 3년간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장흥 출신 등단 문인이면 누구나 대문짝만하게 작품과 사진과 양력을 나열하여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3년 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학 창의도시로 지정을 받고 문학을 특색 사업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원주시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신청을 한다고 펜 이사장인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와서 사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경북 청송은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일본에 끌려간 심당길,
사츠마야키 원조 심수관 후송과도 단지 청송 심씨란 이유만으로 청송읍 내에 심수관 대관을 설립해 관광객을 끌고 있습니다. 도공 심단길 초대 심수관은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끌려갔는데도 점점 청송이 뺏기고 있는 셈이지요. 이 밖에도 해남, 강진, 평창도 유명 문인들의 문학관을 세워 작품과 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문학관이 다 있고 공원마다 문학비도 수십 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황순원 선생이 양평 출신이 아닌데도 소설 소나기의 배경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순원 문학관을 유치해 넘치는 관광객으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충남 보령엔 수백 개의 시비를 세운 시비공원이 있는데 저의 시비도 4개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4년 임기에 국제 팬 한국본부 35대 이사장으로 당선돼 봉직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창립된 한국팬은 국내 가장 오래된 문인단체로 등단 5년 이상, 저서 한 권 이상인 정회원이 약 4,000명입니다. 특히 노벨문학상 추천을 팬에서 합니다. 팬은 시인, 수필가, 소설가의 약자입니다. 제가 35대 팬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65년 만에 팬 번역원을 창립했습니다. 영, 불, 독, 스페인어 등 9개 언어 번역 전문가를 모시고 번역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5년째 세계 한글 작가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학이 곧 한국 문학이요 세계적인 문학입니다. 오랜 역사와 우수문학 유산을 가진 우리 고향 남원의 문학도 이런데 착안해서 현창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 출신 문인 중에서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장흥이나 해남이나 강진처럼 문인들을 우대하고 예양으로서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도록 적당한 장소에 국내외 남원 출신 문인들을 망라한 남원 문학관 설립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최명희 문학관, 김병조 미술관과 시너지 효과를 얻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70명의 유명 작가로 구성된 재경 남원 문인협회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재경 남원 향후회는 이광현 회장과 집행부의 열성으로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고향 남원의 도약 발전과 향후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남원에 고향을 둔 분들이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혜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디오 화면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기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실 텐데요. 그 갈증을 저희 달빛소리 방송에서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겠습니다. 달빛소리 방송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보물 형광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광입니다. 어우 활기차서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형광님의 신곡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목은 행복의 나라로라는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분위기 좀 업 시켜보려고 특별히 선택한 곡입니다. 네. 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예!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라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예, 아시는 분 같이 따라하세요. 접어드는 저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춘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아래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야, 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파이팅!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 봐요. 기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찾을 수 없어. 밤과 낮 구별 없이. 오호! 예!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한 번 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얼마 전 남원 의료원에는 병실이 부족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용했는데요. 역시나 남원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걸 봤습니다.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펄펄 끓는 인심과 사랑에는 견딜 수가 없겠죠? 빨리 전염병이 물러가서 추연제를 비롯해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를 즐기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소식 알림인데요. 먼저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이며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식은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문학의 소식을 빵빵이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4월엔 남원 예촌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슬슬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사실 모든 행사가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국립국악원에서는 고육책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한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랑방 중계를 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누리집 www.gugak.go.kr이나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출어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전화 063-620-2319번이고요. 수강료는 12만 원입니다. 국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남원이 제일이죠? 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바로 흥미진진한 라디오 드라마 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극 코너입니다. 남원의 만복사지를 배경으로 한 만복사 저포기를 화통님이 각색하여 신 만복사 저포기 석인상의 노래를 올려봅니다. 기대해주세요. 엄마! 여기가 옛날 만복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절이 컸었다고 하던데. 정말로 다 불타버렸나요? 그렇단다.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남원성을 지키고 있던 1만여 명의 남원 주민들과 군사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왜군들이 절에 불을 질렀지. 엄마, 무서워. 그런데 저기 서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불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러게. 가서 물어볼까? 여보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떤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 아름다운 여인을 기다리다가 여기 선 채로 굳어져서 돌이 되어버렸어. 그 여인이 누굴까?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한양에 신동이 있었어. 어찌나 영특했던지 천재성이 감탄한 지편전 학자 최치우는 5살 아이에게 시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세종은 그가 쓴 시를 보고 즉석에서 비단을 하사했는데 글쎄 말이야, 그 꼬마가 그걸 어떻게 갖고 가겠어. 헌데 김시습은 비단을 풀어 허리에 메고 끝과 끝을 찾아 서로 묶은 뒤에 끌고 집에까지 간 거야. 그때 그 광경에 온 장안이 떠들썩했겠지? 정말 그랬겠는데요? 와, 똑똑도 하지. 그런 김시습이 세조의 왕이 찬탈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통곡하다 책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21살 나이에 머리 깎고 방랑길로 접어들었지. 그분이 여기 만목사에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 매월당, 세상이 모두 그대 것인데 왜 그걸 모두 버리고 이 고생을 하시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겠나. 정의는 내 등뼈 같은 것인데 그게 주저앉았으니 나는 일어설 수도 없는 한 마리 동물이지 뭐. 희망이 없는 세상만큼 젊은 사람을 찾아내게 하는 것은 없지 않나? 내겐 세조 반정이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짓밟아 버렸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 꿈이 없는 인생은 지옥이죠. 나 같은 서민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잘 어울리는 배필 만나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이 당연한 희망이 너무 큰 욕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어. 내겐 취업도 사랑도 너무 힘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져서 자꾸만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숨고 싶고. 사실은 아까부터 저기 5층 석탑을 돌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있었어요. 아, 저기 저 아가씨? 예. 힐끗 나를 쳐다보면 이 심장이 터질 만큼 얼굴에 손등을 내면 화상을 입을 만큼 설레게 하는데 다가갈 수가 없네요. 이 꼬락선이라서. 나도 자네를 충분히 이해하네. 그렇지만 용기를 좀 내게. 내가 도와줄 테니 자네는 저기 정각의 부처님 뒤에 숨어 있게나. 어흠, 거기 낭자, 나 좀 봅시다. 누구시죠? 막 피어나는 꽃이 세상의 풍파에 뿌리채 뽑혔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요. 죽기 전에 뿌리에 물을 적셔줘야죠. 생기를 찾으면 다시 땅에 심어줘야 할 거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려. 저기 부처님 뒤에는 밝은 빛조차 두려워하는 총각이 숨어 있어요. 그대의 그런 마음이 어둠에 잠긴 그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겠소? 저도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낼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죠. 진정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려. 고맙소. 이 빛은 어디에서 비추는 걸까? 두 갈래로 곱게 딴 머리, 고운 몸가짐, 하늘의 선자가 들어오시네. 이쁘게 모은 두 손, 내 심장 뛰는 진동에 부처님조차 흔들리는구나. 이 마음을 어떻게 앓고 어떻게 전할고. 그렇지만 이걸로 나설 수는 없어. 웃음거리만 될 거야. 부처님, 존귀하신 부처님 뒤에 숨어서 소녀를 훔쳐보는 저 낭군을 제게 내쫓아 주소서. 낭군? 낭군이라고? 지금 나를 낭군이라고 했어? 낭자! 부처님 잠깐만요. 잠시 좀 뒤로 돌아 앉아 주시오. 낭자! 낭군. 부끄러워 돌아서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은 순간 잔잔한 바다에 반짝거리는 고깃대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형언할 수 없이 커다란 달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순간 영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생명이 약동하고 세상이 환해지면서 입술에 영혼이 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것.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아니, 그럼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란 말이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영원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영원 사랑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왜구들한테 저를 지킨 정절을 당신께 드리고 이제 나는 그만 떠날 시간입니다. 낭구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이별이라는 건가요? 내겐 3일이 30년이요. 그래요. 내겐 3일이 30년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부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귀신이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합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철이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따라가서 님의 품에 안겨보라. 석인상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신왕자는 돌아왔나요? 우리들의 사랑은 왜군에 의해 불타버린 만복사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지. 나는 그 지옥의 불덩이 속에서도 그 여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목이 부러지고 땅속에 묻혔어도 끝내 견딜 수 있었단다. 사랑의 힘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몇백 년째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절 입구를 바라보며 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단다. 외롭지 않으세요? 너도 커서 사랑을 하게 되면 기다림도 사랑이다. 아니, 기다림까지 사랑이다라는 내 말이 기억날 거다. 그녀를 만나기 전엔 정말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서도 사랑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도 외롭지 않아. 그녀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네, 아저씨 그럴 거예요. 아저씨 또 놀러 올게요. 안녕. 엄마, 가자. 엄마. 그런데 아까 저 석인상 아저씨가 말했던 사람 있잖아. 아, 외월당 김치수? 김시습. 그 사람이 바로 저 석인상 같아. 그런가? 응. 맞아, 그렇구나. 김시습은 만복사 젖보기에서 경직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매월당 김시습 그분도 저 석인상만큼이나 고독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겠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 혹시 엄마가 바로 그 하시 여인 아니야? 에이, 그랬으면 저 석인상이 바로 알아봤겠지. 얼른 가자. 역사가 있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코너입니다. 구수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맹꽁이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호랑이 마을인 수주면 호곡리 홈신마을에 250년 된 몽심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몽심제는 죽삼박씨 고택인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한옥이자 양식 있는 사대부들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중요 문속문화재 제1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휴머니즘과 인문사상이 담긴 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몽심제는 매우 아름다운 집인데요. 소설대문 앞에 서면 문 앞으로 경사진 바닥이 나타나고 축대에 올라앉은 고색 창년한 사랑채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요? 예, 바위에는 주의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람은 무슨 뜻이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잡념을 떨친다는 뜻의 주일무적에서 따온 말인데요. 몽심제 집터가 풍수학적으로 누워있는 호랑이 머리 자리인데요. 지맥의 기운이 다 이 바위에 뭉쳐 있답니다. 그리고 이 바위 위에는 작은 호랑이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호석이 왜 거기에 놓여 있죠? 홈신마을의 동쪽에 견두산은 본래 호랑이 머리를 뜻하는 호두산이었었는데요. 산 주변에 호랑이들이 들끓어 호환이 끊이지 않자 영조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산 이름을 견두산으로 바꿨고 그때부터 호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들개들이 우글거렸다던데 아닌가요? 맞아요. 호랑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들개들이 크게 늘어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서구가 이번에는 광활루와 몽심제, 고평마을 세 곳에 호속을 세워 견두산을 바라보게 하자 들개들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 이야기 중에 강한루 안에서 견두산을 보고 있는 호석 이야기만 제가 알고 있었네요. 몽심제가 있는 홈실마을도 왠지 호랑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홈실마을 이름은 호랑이 소리를 뜻하는 호홈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호곡리도 호랑이꼴, 즉 범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일암과 문가채 사이에는 200년 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요. 감나무에 드러난 뿌리가 마치 호랑이 발을 닮았다고 해서 호족시라고 부릅니다. 아, 오래된 감나무 밑동이 호랑이 발 같아서 호족시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호랑이 발 구경하러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죠? 혹시 두문불출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 말로 뭐 방콕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축산박씨 박문수는 고려말 정몽중 등과 함께 72명이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부조연이라는 곳에서 감복을 벗어 던지고 경기도 개포군 두문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면 나올 걸로 믿고 불을 놓았는데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박문수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부인을 고향인 남원 수지면으로 먼저 내려보내 가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몽심제의 시작입니다. 태조는 두문동 72명의 자손들이 이후 100년간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거가 허용되면서 내리 3대가 급제하여 벼슬길로 나갔습니다. 이서구가 전라감사를 하고 있을 때 몽심제를 지은 연당 박동식이 사헌부 감찰을 했는데 당호인 몽심제도 박문수가 정봉주에게 보낸 충절의 시에서 따온 말이므로 이씨 왕조를 반대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같은 이씨로서 몽심제의 기운을 누르고자 풍수지리에 밝은 전라감사 이서구가 몽심제의 기운이 모인 곳에 호석을 빙자한 양석을 놓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호랑이 모양인가요? 아니면 양 모양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확실하게 양 모양의 돌 조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석이 무덤 앞이나 건물 입구에서 악귀나 재앙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으로 볼 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서구가 전라감사를 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서 여기저기 선정비가 많은 사람이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커다란 바위에 올려진 작은 돌 조형이 호석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 자체가 호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바위에 올라서서 보니까 호랑이 모양이 아니고 오히려 거대한 거북이 형태로 대문 안에서 집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대단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해서 관광 자원으로서 유의미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몽심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네요. 대를 이어 배려와 나눔을 중시해온 남원의 명문가 그리고 몽심제의 미담은 언제 특집으로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몽심제의 기운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죠? 문간체 이야기인데요. 바위에 모인 기운 때문에 바위 앞 문간체에서 잠을 자면 큰 인물을 낳는다고 합니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산딸을 앞두고 숙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몽심제는 숙박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로 죽산바시의 종가와 몽신제가 있는 수지면 호곡리 이야기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달빛소리 방송의 가치이자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맥공이님, 막사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얀 목련꽃이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4월입니다. 봄은 마치 청춘처럼 빛나는 꿈의 계절이죠. 4월이 다 가기 전에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써보고 싶습니다. 클로버꽃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나무 아래서 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이 다 가기 전에 누가 내게도 편지를 보내줬음 좋겠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읽어보게요. 위기에서 사람의 마음은 빛을 발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든 사랑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 앞에 바이러스는 맥을 못 추리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달빛소리 방송은 올해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자이야, 막사발, 현광, 빵빵이 맹꽁이 그리고 엔지니어 겸 PD 화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관해주신 이강국 회장님의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너무 좋고요. 이게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실은 자주 가봤지만 이렇게 방송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오는데 정말 그 프로 이상의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표정까지 다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참관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강국 회장님은 이유로 종합무역회사 회장님이시고요. 둔덕리가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네요. 예, 작년에 서도에서 우리 음악회 할 때 후원해 주시고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 많고 고향 사랑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도역이나 그 홈불 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봄이 왔기는 왔는 모양이네. 먹는 얘기에 다 빠져있고. 목련 사진 찍었다니까 아까. 아유, 얼마나 그냥 애쓰셨겠어요. 진짜 안 받 뻔해. 잠이 안 오더라고. 전화가 와서 밤에 잠이 전화 안 그랬을 와. 것 같아. 컴퓨터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다니까. 하고 더 이상 아니 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안 가져오면 잠 못 자고 그거 계속 만질 것 같아. 다시 보니까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역시 간만 잡아도 코드만 잡아도 이렇게 나오면 가사만 못 치는 거야 지금? 악보도 없이 그냥 하는 가수만? 거야. 악보 보고 하는 거야. 찌그마하게 악보 보기 하나. 해봐.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지나 예예예예예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좋다. 그랬더니 노래 여러 번 불렀어요. 아름다운 봄입니다. 진짜. 누가 또 그래? 목련꽃 지는 것을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복효근 씨.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거늘. 그러니까 누가 그래? 복효근. 씨. 복효근. 목련꽃 떨어질 때는 그 밤에 들으면 떨어진 소리가 들린다는데? 통째로 어. 떨어지는 아, 건 그게 동백인데. 꽃송이니까 크니까. 맞다. 동백은 나무에서도 한번 피고 살아서도 피고 한마디로 죽어서도 핀대. 떨어져서도. 세번 핀다 그랬어. 떨어져 어떻게 핀다는 거야? 그대로 땅에서도 쭉 피고 떨어져 나무에서도